이 여자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고성이가 무릎 꿇은 순간 여러분은 그녀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이 장면은 26년간 완벽하게 연기해온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이 남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49회, 세 사람이 동시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한 결말입니다. 고성이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반응을 보세요. 무릎 꿇는 건 초등학생이 잘못했을 때나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서 와 앉던가 아니면 나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진석은 이미 고성이가 어떤 인간인지 뼛속까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압니다. 자신의 26년 연기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고성이의 고백 방식입니다. 당신한테 비는 거 밖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는 거 당신이 가장 잘할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날 받아줘야 한다는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 논리를 보세요. 거짓말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딸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속였고, 아들 우진의 건강을 속였고, 버렸던 딸을 찾아내 간 이식을 유도했고, 진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돈 욕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자신이 쌓아온 26년의 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박진석입니다. 그는 고성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네가 왜 우진이 안고 절박하게 택시 타려고 했는지 알아. 그 소아과 병원 의사 만나봤어. 순수한 모성의 호의적인 나를 뼛속까지 너는 읽었어. 그리고 접근했어. 이 남자 이미 다 조사했습니다. 우진의 중이염 수술 때부터 고성이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전부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했을까요? 왜 26년 동안 모른 척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석도 고성이를 이용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남자입니다. 모성이 필요했던 거죠. 고성이가 가짜 모성을 연기하는 동안 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필요했기에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진석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26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고성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요. 어느 쪽이든 이 남자도 결코 순수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진석은 고성이에게 체크카드에 200만 원을 남겨줬고 딸 영란은 500만 원을 줬습니다. 고성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영라가 준 500만 원이 전부야. 그러자 진석이 대답합니다. 500, 영라 딱 맞게 줬네. 그걸로 월세방 보증금하면 되잖아. 그게 원래 당신이 살던 모습 아니야? 이 금액들을 보세요. 200만 원, 500만 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진석과 영라, 두 사람 모두 고성이를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려는 겁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아니라 월세방에서 살던 그 여자로. 그런데 여기서 고성이의 반응을 보세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럼 나 발 뻗고 등 대고 잘 집 하나만 구해줘요. 한 18평짜리 빌라. 이 여자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화면이 전환됩니다. 병원. 이 지역이 에크모를 달았습니다. 확장성 심근증으로 심장 근육이 구조적으로 망가진 상태. 의사는 말합니다. 에크모는 심장 이식까지 버티게 해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1, 2주 안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의 엄마 김다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지역은 이렇게 갑자기 악화됐을까요? 물론 확장성 심근증은 약물 치료로도 계속 악화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지역과 은호가 결혼하고
행복한 첫날 밤을 병실에서 보낸 직후 은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행복의 절정에서 추락이 시작됩니다. 이건 드라마적 장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결과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김다정의 변화입니다. 이 여자, 이름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많았던 엄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보, 나 죽여. 당신이 나 찔러. 내 숨 넘어가기 직전에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당신은 자수해. 그래서 내 심장 꺼내게 하자. 나 병원 옥상에서 떨어질 거야. 심장 멈추기 전에 내가 원한다고, 내가 부탁한다고. 이 대사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건 자살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 교사입니다. 남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모성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사랑이 광기로 변하는 순간을. 김다정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아내를 말립니다. 하지만 과연 진심으로 말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화면은 다시 전환됩니다. 이상철이 병원으로 급하게 가다가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납니다. 동시에 세 사람이 혼수 상태가 됩니다. 이지혁, 이상철, 고성희.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상철의 사고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아들 지혁이 에크모를 달고 심장 이식이 필요한 시점. 아내가 광기에 빠져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시점. 정확히 그 순간 이상철이 사고를 당합니다. 이건 드라마적 장치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편 고성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박진석에게서 쫓겨나고 일자리마저 잃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시켜 진석을 미행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진석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합니다. 가방, 핸드폰 모두 길가에 버립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박진석 집 문 앞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 던져볼게. 죽던지 살던지 날 죽일 건지 살릴 건지 내 운명은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자살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계산된 연출일까요? 고성희는 26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온 여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석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석은 이미 그녀를 뼛속까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고성희? 아닙니다. 그녀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가난이라는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박진석? 그도 아닙니다. 그는 2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그도 공범입니다. 이지형?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사랑을 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은우를 선택한 겁니다. 김다정? 그녀는 순수한 모성으로 시작했지만 광기로 끝났습니다. 이상철? 그는 혹시 자신이 사고를 당하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이지영 마이너스 에크모 연결 후 혼수 상태. 이상철 마이너스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 고성의 마이너스 약물 복용 후 혼수 상태. 세 사람이 동시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드라마 작가가 의도한 동시다발적 파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지영 마이너스 심장이 필요한 사람. 이상철 마이너스 아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고성의 마이너스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 혹시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이건 심장 이식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이 지역에게 심장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최 사장. 고성희에게 변호사비 2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남자. 진 여사님 사정이 딱해서 빌려드리는 건데 이 남자의 의도는 뭘까요? 단순히 고성희를 도우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남자도 고성희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고성희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고성희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 사장의 제안도 2천만 원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파국 속에서 박성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역의 절친입니다. 아버지 진석의 아들입니다. 계모 고성희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조할 뿐입니다. 인생을 그저 관조하는 무심한 성격이라고 소개되는 인물. 하지만 이게 정말 무심함일까요? 아니면 회피일까요? 성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성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하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성재도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요? 반면 지은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불리는 이 여자. 그녀는 첫날 밤을 병실에서 보내면서도 행복해합니다. 선배랑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 몰랐는데.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이 순수함이 지역을 살릴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을 부를까요? 은호는 모릅니다.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곧 떠날지, 그리고 그 죽음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막아질지.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모든 사건이 정말 우연일까요? 고성희가 26년 만에 들킨 것, 이 지역이 갑자기 악화된 것, 김다정이 광기에 빠진 것, 이상철이 사고를 당한 것, 고성희가 자살을 시도한 것, 이 모든 게 같은 타이밍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건 누군가가 설계한 시나리오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첫 번째 용의자 박진석. 그는 2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박성재.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침묵합니다. 아버지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관합니다. 혹시 그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용의자 고성희. 가장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고성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파국뿐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함께 끌어내리는 거죠. 다음 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 1 이상철의 심장. 이상철이 뇌사 판정을 받고 그의 심장이 지역에게 이식됩니다. 김다정의 바람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정말 사고로 죽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까요? 시나리오 2 고성희의 심장. 고성희가 뇌사 상태가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심장이 지역을 살립니다. 26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던 여자가 죽음으로 진짜 모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녀가 계획한 마지막 연출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제3의 심장.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심장. 혹시 한우진일까요? 아니면 지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우진의 간 이식. 우진은 어릴 적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어디서 왔을까요? 고성희가 버렸던 딸. 그 딸을 찾아내 간 이식을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딸은 누구일까요? 혹시 이 딸이 지금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아닐까요? 지은호? 이수빈? 지환? 만약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심장 이식이 아니라 가족의 재구성이 되는 거죠. 김다정이라는 인물을 다시 봅시다. 이름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많다. 힘든 삶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남편 상철 덕분. 이 여자가 남편에게 칼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 찔러. 내 심장 꺼내게 하자. 이게 모성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광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진짜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보며 소름이 돋을까요? 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건 이 사랑이 강요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박진석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을 선택했습니다. 고성희가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재벌가 안주인의 지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혹시 지역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석은 지역이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극 초반에 등장하는 장면. 오늘은 녹음을 안 한다. 확인해봐.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박진석이 차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누가 가져온 녹음 파일일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혹시 고성희의 고백이 모두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이 녹음 파일이 다음 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다시 500만 원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영라가 고성희에게 준 돈. 500, 영라 딱 맞게 줬네. 이 금액은 정확히 월세방 보증금입니다. 고성희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영라의 심리입니다. 계모에게 500만 원을 주는 딸. 이건 동정일까요? 아니면 성급기일까요?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우리 인연 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3명의 혼수 상태 환자 중 누가 살고 누가 죽을까요? 이지혁. 주인공이니까 살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드라마는 종종 주인공을 희생시킵니다. 이상철. 아버지의 희생은 가장 드라마틱한 결말입니다. 김다정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성희. 그녀의 죽음은 모든 죄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3명 모두 깨어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지혁은 은호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철은 가족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고성희는 진짜 참회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3명 모두 죽습니다. 49회 우리는 세계의 파국을 목격했습니다. 고성희의 추락, 김다정의 광기, 이상철의 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지혁의 심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일까요? 계모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일까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50회에서는 누군가의 선택이 모든 운명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구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